그 월급에 잠이 와? 네, 안녕하세요. 머니스토리 TV입니다. 예,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꼰대 김광주입니다. 브라질 월드컵이 벌써 이제 뭐 4게임 남았더라고요.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준결승 2게임, 결승 1게임, 그렇죠. 또 3, 4회전. 네, 예. 아, 그것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고. 그렇죠. 그 한 달 정도 남짓되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죠? 그 경기뿐만 아니라 경기 내 외적으로. 네네. 뭐 어떠세요? 꼰대 씨는 뭐 월드컵 기간 동안에 뭐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건 없으셨습니까? 월드컵 기간 동안에 브라질을 한번 다녀와야 되는데 브라질을 다녀오지 못하다 보니까 네. 별 이벤트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면 중에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그 어디죠? 어느 나라 감독이었노? 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감독이 자기 선수가 볼을 팍 찼는데 골대 마크 나오니까 자기가 쇼크를 맞아가지고 그냥 뒤로 넘어져 부대. 야, 그거 어떻게 진짜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뒤로 넘어졌어요? 진짜 뒤로 넘어져. 그래가지고 네. 옆에 있는 코치진들이 안 부축을 안 했으면 그대로 쓰러지겠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아유. 그만큼 긴장하나 봐요, 감독들이.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월드컵이 선수의 생명도 달렸지만, 진로도 달렸지만, 네. 감독의 진로도 달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감독은 그 진로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 감독 하니까 또 오늘 말씀을 좀 이어볼게요. 그 자식들의 감독, 예, 부모죠, 부모. 예. 부모의 진로에 따라서 예,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세대 네. 정첩, 그죠? 그렇죠.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또 자녀의 자녀 세대가 그렇죠. 3세대가 같이 같은 시대, 동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100세 시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재정이 같이 다 연결돼요. 맞아요. 예. 부모가 잘 살면 애도 잘 살고, 그렇죠. 부모가 못 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 이제 신문에 자주 나오지만 돈 없는 노후, 그죠? 그렇죠. 예, 이렇게 갈수록 많아진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나만 돈이 있어서 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힘들어요. 네. 부모가 또 돈이 궁핍하면. 그렇죠. 또 부모의 가난이 또 자식들 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예. 요즘 또 이제 보통 이제 가정에 보면 네네. 요즘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죠. 갈수록 쉽지 예.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 경우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만치 않은 갈등 요인이 돼요. 그렇죠. 명절 되면 고민거리가 많아지고, 예,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투기도 하고. 우리 뭉치 씨는 네. 뭐 어른들 용돈은 어떻게 드려요? 저는 똑같이 드리죠. 똑같이 양집에 조금씩. 아, 예. 조금. 어쨌든 네. 양쪽 집안에 똑같이 드리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참 저도 이제 결혼 전과 후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뭐 어른의 용돈 사용법. 네. 자, 친정 시가의 용돈 때문에 이혼위기에 처한 분들은 이 방송을 꼭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난달이었죠. 저희가 자녀 용돈 그렇죠, 자녀 사용법 용돈. 관련돼서 저희가 행복경제연구소 소장님 뵙고 말씀을 많이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어른들 용돈을 어떻게 주는지 어른들의 용돈 사용법. 한번 보시죠. 어떠세요? 요즘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상담하면서 이제 결혼 후에 실질적인 부부들이 부모님 용돈 관련돼서 좀 재무적인 고민과 그런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특히 부모님들이 과거의 부모님들이 아니에요. 과거의 부모님들은 그렇죠. 야야 됐다 이러거든. 야야 됐다. 아이고 너거나 너것도 힘들 건데 이렇게 하는데 요즘 부모들은 아야 안 됐다. 나도 없다. 돈 좀 주라 이래 버려요. 요즘 부모들은. 그렇지. 왜냐면 요즘 부모님들이 점점 이게
그 옛날 연세에 비해서 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활동이 옛날 네. 연세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거죠. 그렇죠. 또 움직이면 뭡니까? 선물 한 돈이 갖다 주고 나면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야, 선물보다 돈으로 갖다 달라. 엄마는 돈이 좋다. 그렇지.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니 해도 뭐니다. 네. 예. 참 그러면 이게 농담 삼아 얘기하시지만 농담 반 진담 반이야. 네. 그렇죠. 또 이제 과거에 요즘 맞벌이 부부 많잖아요. 네. 맞벌이 부부 많은데 옛날에는 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이 네. 그냥 하나의 즐거움이었고 그렇죠. 그냥 자녀를 위한 자녀를 도와주는 네.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그 용돈벌이에요. 그 예. 용돈벌이가 용돈벌이. 네. 음. 참 이게 상부상조. 네. 어. 재밌는 세상인 것 같아요. 자, 재밌는 그래서 세상이고, 어쨌든 이런 이제 부모님 용돈 때문에 이 자녀 세대께 부모님 용돈 때문에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많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음, 저는 이제 자식을 상담해보고 음. 그다음에 그 부모님을 우연찮게 배석한 상담한 경우가 있는데 자식이 상담할 때는 그 돈을 부모님한테 자기 성과금을 받으면 다 준대요. 아, 예. 특히 이제 요즘 기업,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연말에 한꺼번에 뭐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넣으면은 부모님이 다 가져간대요. 부모님이 그걸 원하신대. 아. 예. 그 자기는 약간 불만이 많지만 부모님 좋아하시니까 그냥 부모님만 드린대요. 자 그때 네. 미혼 결혼 전에 결혼 전. 결혼 전 결혼 전에 드린대. 달람 예, 줘야지. 주는 거지. 예. 야 근데 달란다고 결혼 전에 달란다고 주는 자녀는 그래도 참 효자다. 그렇죠. 약간 믿는 구석이 있겠죠. 이게 결국 나한테 뭐 돈 돌아오겠다든지. 그 부모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왜 그 돈을 달라고 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생활이 그렇게 공평하지도 않은 것 같으신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받고 싶대. 아. 그래야지만 이게 내가 보상. 자녀한테 효를 받고 있겠다는 그런 느낌이 든대. 그렇죠. 이게 네. 보상 심리. 그렇죠. 예. 그런 보상 심리에 대한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놔두면 애가 닦아 쓸까봐. 그렇지 닦았을까봐 못 믿어. 닦아 쓸까봐. 아, 나중에 또 결혼할 네. 때는 또 내보고 돈 내놓으라 해. 그렇지. 그죠? 예. 그러니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전자는 괜찮은데 후자는 뭐냐면 그러면 자식이 닦아 쓸까봐 부모가 알아서 불려줄게 하고 그 돈을 받아. 그래 부모가 굴린다 굴리죠. 어떻게 굴려? 엄마한테 굴리는 거지. 그렇죠. 엄마한테. 아주 잘하는 것이 은행에 찡박아 놓는 거. 그렇죠. 제일 많이 하는 게 개돈. 개돈 해가지고 난리 묻는 케이스. 베이고. 아니면 이제 뭐 주위의 아줌마. 그 다음에 뭐 지인 통해서 보험 가입하시고. 또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 네, 빌려주는 경우도 떼이고 또 네. 땅 사세요에 그냥 네. 또 물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죠? 그냥 자식 놔두면 자식이 알아서 운영 잘하고 나름대로 저축에 대한 보람도 느낄 거고 관리 잘 할 걸. 그걸 못 믿어봐가지고 부모 줬더니 부모님 드렸더니 부모님도 열심히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방법을 하시는 게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거죠. 대체로 이제 그 잘 됐다고 네. 보고 잘 한다고 보고 그렇죠.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받은 돈을 받아서 잘 관리한다고 일단 전제를 하고 네. 전제를 했을 때 보통 이제 결혼 전에 미혼 자녀가 부모한테 뭐 자기 용돈 일부를 제하고 다 드린단 말이에요. 다 드렸을 때는 대체로 보면 결혼할 때는 그 이상의 돈을 요구하더라고 자녀들이. 이게 자녀들도 그렇죠. 이게 계산에 있는 거지. 그렇지. 예, 자녀들도 뭔가 주고는 나중에 더 크게 뺏어 먹으려고 이런 게 있고 자녀들이 그 내가 스스로 관리해서 결혼도 하고 할게요 하는 자녀들은 그렇죠. 보통 보면 자기가 모아놓은 돈 범위 내었어. 맞아. 그래서 어느 쪽이 좋을지는 네.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까 꼰대 씨가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모님한테 팁을 이렇게 드렸어요.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후자 예처럼 부모님이 애를 닦아 쓸까봐 나중에 줄게 해서 부모가 대신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오히려 더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자식들은 더 기대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더 큰 걸 바라게 되고. 그렇지. 예, 오히려 그냥 돈을 자식이 관리하게 하면서 스스로 자립심을 키워나가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거죠. 그럼 성인인데. 네. 예. 그래서 네 맞습니다. 자기가 번 돈에 대해서 결혼 전에도요 그런 돈을 관리하는 훈련을 이제 시켜야 돼요. 시켜야 되죠. 그래야 결혼한 이후에도 이제 제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부모가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모도 네. 부모가 용돈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부모가 용돈이 필요할 때 결혼한 자녀들이 결혼하기 맞습니다. 전에는 문제가 없어. 네. 뭐든지 너무 식구가 들어오면 문제가 생겨요, 집안에. 그렇죠. 그죠? 너무 식구가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데 음. 이랬을 때 이제 양가 부모가 생기잖아요.
싸움 나죠, 이제 싸움 그렇죠. 나죠. 그러니까 보통 양가 부모가 생기기 전에도 예를 네. 들어서 한쪽 어쨌든 뭐 한쪽 부모님만 계신다고 쳐요. 그렇죠. 그랬을지라도 그 한쪽 부모에 대해서 용돈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활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갈등의 요소가 있는데 네. 그게 양쪽 부모가 되어버릴 경우는 그렇죠. 이게 형평성 문제까지 그렇죠. 예,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이게 복잡한 양상을 띄어요. 맞아요. 그죠? 예, 실질적인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부모님 생경이라서 내가 50만 원을 드려야 돼. 근데 상대방 처가댁은 잘 살아. 이게 뭐야 이게. 근데 또 처가댁은 달라해. 왜? 내가 보기에는 야 너희 집 잘 살잖아. 왜 너희 집만 줘? 우리 집도 다 해야지. 그렇지. 이러면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 아니 뭐 당신은 우리 뭐 친정 부모님도 사정을 제대로 알아? 말로 안 해서 그렇지. 또 이렇게 그렇지.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렇지. 예. 예. 자, 그래서 첫째 우리가 네.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한 기준을 좀 가져야 돼요. 냉정한 기준을. 기준. 그죠. 첫째는 용돈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절대적으로 그죠. 그렇죠. 네, 첫째는 용돈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기준 그죠. 그리고 그 기준을 정확하게 따져야 그렇죠. 될 거예요. 만약에 드린다면 얼마를 드려야 될지. 그래서 여기 이제 네. 내용에 보면 부모님 용돈 사례해가지고 첫 번째 뭐죠? 그 용돈을 용돈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용돈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자. 이 용돈을 드리는 정확하게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 경우가 있겠다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의미를 생각해 보자. 그 의미라는 게 첫 번째 생계형인지. 그렇지 생경이 즉 이 네. 돈을 부모님이 우리가 돈을 안 드리면 진짜 아니야말로 굶어 죽는지 네. 그죠? 병원도 못 가는지 밥도 못 먹는지. 밥도 못 네. 먹는지 이 문제죠. 이 생계요. 그게 생계형인지. 요즘은 또 이제 어쨌든 기초 노령연금이 나오죠. 그렇죠. 한 20만 원. 네. 여기 20만 원도 사실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큰 돈이에요. 그렇죠. 그죠? 농촌에서 건강하게 사는 부모님한테는 사실 20만 원도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웬만한 건강하게 농촌에서 사시면 먹거리 대부분 해결되잖아요. 네. 예, 그게 20만 원 큰 돈인데 그냥 먹거리 해결도 안 되고 또 약간 이제 몸도 좀 불편하신 데다가 도시에 살면 그렇죠. 이것은 20만 원은 그냥 어제 받았으면 오늘 날라가 자칫하면 그렇죠. 큰 돈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 따져서 돈이 진짜로 필요한 생계형이냐.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음. 말 그대로 이제 용돈이야. 예. 보상에 대한 성격인 거지. 부모님이 내를 잘 키워주셨으니까 내가 돈을 버니까 어머님 이걸로 맛있는 거 드십시오. 즉 생계액은 아니야. 부모님 잘 먹고 사세요. 예. 돈은 줘도 돼. 돈 없어도 되죠. 주면 더 좋지만 네, 일종의 약간 보상 성격인 거죠. 그죠? 네. 이 두 가지 케이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진짜 심각한 갈등은 첫째 생계형일 경우 돈이 그렇죠. 꼭 필요해. 생계형일 경우 안타깝게도 우리도 불편해. 우리도 지금 네. 여유가 없어. 나도 힘들어. 그죠? 나도 힘들어. 네. 나도 이때거든, 이때. 네. 이때. 자, 부모님께 용돈은 분명히 드려야 되는데, 생계형이니까. 네.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도 지금 힘들다는 거야. 우리도 힘들어.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 이게 복잡하죠. 복잡하다. 그죠? 네. 야,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게 또 이제 씨가야, 씨가. 씨가. 씨가는 생계형이고, 네. 친정 쪽은 비생계형이야. 비생계형이다. 근데 우리가 힘들어. 음. 우리가 힘들면 네.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친정에서 돈 타와서 씨가 부모한테 돈 주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이게 일이 안 된단 말이죠. 맞죠. 그죠? 일이 안 된단 말이죠. 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음. 애매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음. 일단은 기준을 정합시다. 저희가 기준을. 애매한 걸 정해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첫 번째 애정남. 첫 번째 우선순위는 생계형 1순위. 1순위. 예. 한쪽은 부족함이 없지만 한쪽에 있다. 그러면 그쪽한테 지는 게 맞다. 1순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네. 생계형은 사실 이제 부모가 냉정히 가족이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내 자녀하고 살잖아, 그죠? 그렇죠. 내 자녀하고 사는데 아버지가 버리기가 어려워. 어려워. 네. 어렵다고 해서 내 어린 자녀한테 야, 아버지 어려우니까 니도 이제 나가서 네 바깥 벌고 이렇게 네.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없잖아요. 네. 내가 빚을 내더라도 내 아이는 거두고 가잖아요, 그죠? 네. 부모가 생계형일 경우에는 비록 떨어져 살더라도 네. 이제 그런 마음이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절대적으로.
맞죠. 그죠? 예, 절대적으로 그냥 같이 동거하는 내 부모다, 내 네. 가족이다. 당연히 가족이고 원래 생계인 예, 경우 생계인 경우, 생계형인 경우. 그럼 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기도 힘들지만 그거 생계인 힘들지만, 경우에는 부모님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게 맞다. 또 이제 네. 그런 대신에 경우는 네. 대신에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이야기해야죠. 부모님한테도 네. 우리의 솔직하게 힘든 행편을 또 이야기 들어야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n분의 1 콩도 나눠 먹는, 반쪽 콩도 나눠 먹는 네. 마음으로 같이 이런 사정을, 이런 형편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해야겠죠. 그죠? 또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부모님이 이제 뭐 기초노령연금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이렇게 잘 따져가면서 진짜 서로 조금 내핍하면서 나누어 가야 되지 않는가. 절대적인 게 생계형인 경우에는. 네, 자, 맞습니다. 그랬을 때 네. 아내나 남편은 한쪽이 생계형인 경우에는 아내나 남편은 토달지 말고 토달아서 안 돼.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우리 한쪽은 괜찮은데 다른 쪽은 생계형이라서 그쪽에 어떤 용돈을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때 그것을 형평성 문제를 따지면 지금 이혼해야 돼. 그렇지. 문제 커지기 전에 빨리 이혼해야 돼. 빨리. 이런 부부가 오래 못 가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힘들어. 두 분이서 얘기해봤자 싸움밖에 안 날 것 그렇지. 같아. 그럴 경우에는 3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즉 심판이 있어야 돼.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꼰대한테 연락하세요. 아, 꼰대한테. 꼰대가 심판 봐줄 아, 거예요. 꼰대가 접니까? 예, 꼰대한테. 음. 그럴 분 있으시다면 심판이 필요할 거고. 우리는 바로 갑니다. 같이 살아라. 이혼해라. 바로 가요, 바로. 네, 그냥. 용돈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판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꼰대식 아니더라면 주위에 3자 객관적인 조언해 주시는 분한테 심판이 한번 자, 내세우자. 그랬을 때 이제 네.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뭐 용돈형이다. 그렇죠. 그 여유형이다. 그죠? 용돈형이다. 진짜로. 절대적인 생계형은 아니다. 보통 이제 그 시골에서 건강하게 사시는 어른분들이 이런 경우가 맞습니다. 많아요. 일단 먹거리 해결되지. 그렇죠. 뭐 시골에서 큰 돈 쓸 거 네. 없지. 이럴 때는 진짜 용돈형인 경우 참 행복하죠. 맞습니다. 네,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네,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이럴 경우에는 똑같이 주는 게 맞다. 똑같이 줘야, 똑같이 네. 들어야지. 네. 똑같이 들어야죠. 똑같이 주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하십니다. 네.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 얼마를 드리는 게 맞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데 음. 다만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작은 금액을 여러 번 나눠서 드리는 것은 생각보다 효용 가치가 크진 않아요. 예, 효율적이지 않고 그보다 조금 더 큰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드리는 게 낫다. 예를 들면 내가 10만 원씩 드리는 개념보다는 10만 원씩 적금을 드는 거죠. 10만 원씩 적금을 들어서 그걸 이제 1년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부모님 통장을 드리는 겁니다. 와, 이거는 120만 원. 부모님을 위한 120만 여행 통장이다. 그래서 야. 내가 부모님 여행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았다. 음. 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조금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부모님한테 더 큰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부모님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진다 이거죠. 그렇죠. 네. 이야, 그거 참 큰 돈이다. 네. 그래서 부모님은 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뿌듯하실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동네 나가죠. 자랑하러 가죠. 우리 아들이 여행 보내준단다. 그렇지. 네, 통장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랑시키시는 거죠. 그때는 이제 네. 다 이제 각자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한테 전화가 불이 나지. 그렇지. 그죠? 예, 불이 나지. 네. 예. 근데 그 불이 나게 지난 사람들도 알고 보면 조금씩 10만씩 받으신 분들이야. 그렇죠. 받은 금액은 똑같아. 받은 금액 똑같아. 그렇죠. 예. 그 중요한 건 줄 때는 티나게 주자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네. 생계형이냐 용돈형이냐 이렇게 이제 그렇죠. 구분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부부에서는 그게 설령 네. 해결을 이제 어떤 이렇게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또 이 음. 형제간에 있을 경우는 또 복잡해 이게. 형제간에 있을 경우. 다른 예를 들어 동서가 있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또 그 동서지간, 형제지간하고 또 살림 형편이 다르잖아요. 네네. 이때는 또 좀 이렇게 복잡해, 그죠? 그렇죠. 예, 네. 복잡한데 뭐 그런 경우까지 우리가 어떻게 컨설팅을 해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까놓고 이야기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했고 네. 그 문제는 스스로 좀 해결하시고 어쨌든 저는 설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네.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죠? 예, 객관적으로. 예, 그리고 그런 오히려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찌 보면 부모님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님한테 재정적인 타격이 올 때가 뭐냐면 이게 아프시든지 다치시든지 하실 경우에는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 일단 준비가 잘 돼 있으시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특히 시골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이제 그에 대한 지출 부담을 고스란히 자녀들이 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어느 정도 그 부모님 대해 지원해 줄 게 있다면 굳이 돈이라든지 아까 여행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말고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되는 것들.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의료 실비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네, 계약자 자녀 명의로 피보험자 부모님 명의로 의료 실비 해봤자 몇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가치가 훨씬 더 크다 이거죠. 네. 지금 우리가 노인 실버 전용 그 상품이 나왔나요? 그때 출시됐나 했나 아직 안 뭐 나왔죠? 실버 상품은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의료 요즘 실비 그것들이- 보험 그렇죠. 쪽이니까 아직까지는 아직 뭐 안 제약적인 나왔죠. 요인이 좀 많이 좀 나와 있으시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상담하는 최근 상담한 사례 중에 이런 상담이 있었어요. 네. 아주 이제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연금. 연금을 보통 이제 우리가 연금은 피보험자 가입자 기준에서 45세부터 사적 이런 보험회사 연금, 아, 예. 보험회사 연금 상품 이런 것들을 가입자 기준에서 나이가 45세 때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자녀를 요즘 이제 어른들이 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니까 네. 팔팔하게 사시니까 그렇죠. 옛날 연세에 비해서 그래서 네. 자녀를 피보험자로 보험가입자로 하고 네. 보험가입자로 해가지고 자녀가 그 보험료를 내고 네. 자녀가 45세 될 때 부모가 그 돈을 연금을 받게 하는 거죠. 그죠? 그 수익자를 그 수익자를 우리가 수익자라고 하죠. 연금 타는 사람. 오. 연금 타는 사람을 부모로 한 다음에 그렇죠. 나중에 그럼 보통 이제 자녀 나이가 45이다. 그러면 뭐 한 부모가 30살 때 자녀를 낳았다. 이러면 부모 나이는 75세잖아요. 그렇죠. 75세 요새 정정하잖아요. 아. 그죠? 정정하잖아. 네. 그럼 75세부터 실제 수령을 자녀가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자녀가 보험료를 내고 그 돈에 부모가 75세 될 때부터 보험을 받아요. 받다가 언젠가 그 부모가 사망하잖아요. 네. 사망하게 되면 어차피 가입자는 자녀이기 때문에 네.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자녀가 계속 받는. 그죠? 부모가 받다가 내가 받는다. 부모가 받다가 야, 계속 내가 받는. 멋지다. 멋지죠. 오히려 이제 뭐 수익적인 측면을 떠나가지고 의미 자체가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예. 의미 자체가 굉장히 좋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자산 운영 관점에서 한 게 봤을 경우에는 어떤 분이 있으시냐면 여력이 좀 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매달 일정적인 금액을 주고 싶어요. 양가에다가 얼마씩. 근데 자기 생활비에서 좀 주기에는 조금 이제 뭐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으시고 현금 흐름 좋지 않기 때문에 예. 대신 좀 목돈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 목돈을 좀 모으기로 했어요. 예. 내가 있는 돈에서 생활비에서 까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 그 금액 대신 저축 투자를 해요. 저축 투자를 해서 예를 들면 1억을 만들어. 목돈을 만드는 거죠. 그럼 목돈을 만들고 그 목돈을 가져가 목돈을 원금 보장이 되는 채권형 상품이 넣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월 지급식이 나오는 상품에다가. 월 지급식에다가.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월 지급이 보장된 상태에서 연 4% 정도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자가 매달 나오겠죠. 그럼 좋네. 1억에 4%면 얼마야? 약 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그 4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양가 부모 20만 원, 20만 원 주는 거죠. 아이고 네. 멋지다. 그러면 그 그렇죠. 20만 원 이상 기초의 노령연금 한 20만 원 더하면 기본적으로 40만 원 그렇죠. 이상이 되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채권이라는 게 이게 20년짜리 채권이기 때문에 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억이 원금 보장된 상태에서 부모님한테 평생 40만 원씩 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부담 없이 예. 부모님들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또 뭐 공돈이 생기면 조금 더 이제 용돈으로 조금 뭐 이벤트식으로 조금 더 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아주 좀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어른들을 뭐 저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일찍은 아니지만 네. 십수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렇죠. 어머니가 지금 살아 계시지만 제 어머니가 28년생이니까 거의 뭐 87이에요. 87. 그렇죠. 87이신데 아직도 좀 거동이 불편하실 뿐이지 뭐 잡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기억 여전하거든요. 그렇죠. 여전한데 보면 결국 건강하고 그렇죠. 그죠? 예, 건강에 의료비가 많이 들지 않고 그리고 또 시골에서 산다든지 이제 그 생활비, 네. 예,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으면 그렇죠. 이것은 이때 우리가 또 부지런히 모아야 돼. 그렇죠. 예, 언제든가 노인들은 또 돈이 필요한 때가 그렇죠. 또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우리도 뭐 받아보면 알겠지만 한꺼번에 받는 뭐 성과금 이런 건 좋지만 꼬박꼬박 계속 평생 나올 수 있는 월급이 있다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좀 매달 찍히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를 용돈 형식으로 주면 이게 쉽지 않아. 줄 때마다 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그 꼰대 씨가 얘기한 그런 연금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연금화시키는 방법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자산을 가지고 음. 이제 매월 월 지급식으로 빼는 방법이라든지 대신에 수익자를 부모님 통장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그만 따박따박 이자가 찍혀요. 그러면 부모님도 좋고 나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와이프하고도 별 싸움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 이제 100세 시대 세대 중첩, 네. 부모 세대, 나 세대, 내 자녀 세대가 그렇죠. 3세대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데, 네. 자, 그러면 내가 우리 가정이 내 부모한테 하는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죠. 나중에 내 자녀가 그렇죠. 그죠?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100세 시대니까 호흡을 길게 해서 당장 혹시나 조금 어떤 재정적인 현금 흐름이 불편하고 할지라도 진짜 부모 세대를 내가 품어가는 거, 예, 품어가는 이런 것들이 곧 우리 자녀, 그죠? 예, 3세대가 같이 더불어 그렇죠. 그나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맞습니다. 이런 큰 지혜로운 거다.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어떤 배우자가 있다면 데리고 와요. 바로 그냥 심판? 바로 심판합니다. 예. 그리고 최대한 그런 트러블을 피하기 위한 나름대로 많은 그 객관적인 툴이라든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최대한 활용을 하자. 활용을 네. 하자. 요즘 어쨌든 이제 길게 네. 사라지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금융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팁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많이 나옵니다. 네. 오늘은 어른의 용돈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어른도 용돈이 매우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